지금도 조정장이 왔는데 추가로 일부 뭐 현금이 있다면 조금 더 사는 건 괜찮은데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최악의 대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게 주식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플러스 10%면은 이거는 좀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 하고 마이너스 20%가 있으면은 이건 좀 오래오래 갖고 있어서 손실 확정 안 시키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꽃을 잘라내고 잡초에다가 물을 주는 격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린 반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팔아서 이런 데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저께네요. 그저께 이 책을 읽었어요. 그 강한국 작가님 책인데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네, 이 신간이거든요. 되게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되게 좋은 전략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무엇을 살 것인가? 예, 종목이죠, 종목. 네, 우리는 뭐 주로 비트코인 위주로 얘기하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종목 선정이 끝났다고 칠게요. 예, 무엇은 이미 끝난 걸로 그렇게 치고 두 번째는 언제? 그러니까 뭘 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사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이 차트를 보고 상승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상승되지 않습니까? 언제 사야 되냐? 상승장에 사야 된다. 이 이야기가 초반에 좀 많이 나오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공감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시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얼마어치 살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상승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설사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라 하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완전 거품이 낄 정도로 찐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눈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승장에 투자하는 게 무엇을 투자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리고 시드를 많이 늘려면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공부가 돼 있어야 많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손절 라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거를 다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퀀트 투자라고 하잖아요. 강한국 작가님이 강조하는 퀀트 투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그냥 이성적으로 감성이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원래 세워놓은 전략대로 투자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네. 웅달님은 이 책을 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를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책을 많이 접어놨었어요. 그 아, 부분을. 네네. 한번 그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142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여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투자의 큰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겠다. 음, 그러면서 사실 비밀은 아니다. 나 말고도 투자를 잘하는 고수라면 거의 다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네. 그 내용은 바로 상승장에만 투자하라. 아, 네. 이게 라는 정답인 것 것이다.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버는 거라는 거를 우선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서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상승장이 오면 뭘 사도 다 오른다. 길거리 술주정뱅이가 추천한 코인도 그야말로 오중이 떠중이가 아닌 옆집 강아지가 추천한 코인도 거의 다 오른다. 네. 근데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뭘 해도 안 된다. 심지어 주식의 신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장에서도 돈을 잃는다. 네. 그러니까 그보다 투자를 못하는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 또 한 번 하세요. 명심하라. 정말 네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락장에 투자하면 뭘 해도 안 된다. 설사 코인의 미래를 정말 굳게 믿는다 할지라도 굳이 8, 90% 손실을 보는 하락장에서도 코인에 투자하고 존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정말 좋은 게 이렇게 딱 서술해 놓고
딱 그 마지막에 이 강한국 작가님이 완전 실전 투자자시잖아요. 네네, 이게 그쵸. 항상 나와요. 딱 이렇게 정론을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이 상승장일지 하락일지 하락장일지 그리고 지금이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될지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될지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걸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책을 보면은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상승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힘 좋은 녀석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승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 사실 이 책만 읽고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따가 차트에서 상승장임을 알아보는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와, 네. 그리고 힘 좋은 알트를 찾는 아주 또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차트를 읽는 능력이 좀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좀 차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을 해보면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요런 사이트인데, 이게 뭐 무료입니다. 무료 버전만 쓰셔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프로덕트에서 슈퍼 차트를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지표를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동평균.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가 이동평균 리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추가하면은 네, 갑자기 이렇게 선이 생겼죠. 네, 이거는 지금 4개의 선이 생겼는데 제가 보는 걸로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 60, 120을 주로 쓰거든요. 20, 60, 120. 색깔도 저는 120을 녹색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하루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요거는 한 파란색, 요거는 빨간색. 뭐 이거 색깔은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120을 녹색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헐크 같은 느낌도 나고.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헐크는 아무래도 되게 좀 힘이 센 애잖아요. 힘센 헐크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 요게 정배열 상태예요. 정배열. 여기가 헐크가 밑에 있죠. 네, 녹색 네, 선이. 헐크가 이렇게 되게 힘센 애인데 밑에 있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예, 네, 차트 가격이 밑에서 이렇게 헐크가 받쳐주는 거예요. 네, 요런 걸 정배열이라 그러고 되게 좋은 상태입니다. 요런 때가 차트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죠. 네, 요럴 때는 헐크가 받쳐주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면은 헐크가 위에 있죠. 어, 헐크가 위에 있으면 너무 무겁잖아요. 네, 네, 이게 역배열 상태입니다. 네, 요때가 정배열, 요때가 역배열. 좀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 있을 때가 상승장이구나. 요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뭐 최근 거 몇 개만 볼게요. 한 2017년, 2021년, 그리고 지금 뭐 요럴 때를 보시면 이게 상승장이구나 하는 게 좀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상승 기울기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요 세 선의 간격이 멀어지죠. 이렇게 네, 몰려 있다가 되게 멀어지잖아요. 요런 게 상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상승장이었던 요게 2021년이거든요. 요때를 보셔도 네, 헐크선이죠. 121선입니다. 121선이 밑에 있고 간격이 많이 벌어졌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상승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4년인데 현재죠. 현재도 보면은 헐크가 밑에 받쳐주는 정배열 상태죠. 네, 정배열 상태면서 이 간격이 되게 먼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승 추세가 되게 크게 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물론 이게 중간에 조정이 있지만 아직은 정배열 상태고 상승 추세다. 여기까지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상승장이긴 하지만 조정장이잖아요. 이렇게 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 오르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조정장에는 팔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음, 내가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조정장에 파는 사람이라면 사실 투자하고 잘 안 맞는 거 있어요. 안 맞는 것일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몰라서. 두 번째는 투자하고 좀 DNA가 안 맞는 거죠. 네, 성향이 안 맞는 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금융 투자 말고 가격이 잘 안 보이는 부동산 투자나 그런 쪽으로 전향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이게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 때는 많이 버는데 잃을 때는 많이 잃을 수도 있는 사실 되게 위험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머리를 차갑게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께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상승하는 기간이라도 정말 얼마든지 하락하는 때가 있거든요. 요럴 때는 손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때는 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응할 거는 그냥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정장이 왔는데 추가로 일부 뭐 현금이 있다면 조금 더 사는 건 괜찮은데 사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최악의 대응인 것 같아요. 가장 나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게 상승장이 와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끝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왔음에도 그냥 계속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인데 요 정도에 싸게 샀으면 이거 뭐 그냥 쭉 가져가면 되죠. 다음번에 이게 더 높은 산이 있을 걸 기대하고. 하지만 그거는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저는 전량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끝까지 먹으려 하면 안 되고 적당히 어깨 수준이 오면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그래서 좀 전략을 다르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전량 매도할 수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사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저는 일부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면 좀 전액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0.1개 정도 있다. 이러면 좀 오래오래 가져가면은 복리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 코인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락장에 투자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좀 벌더라도 결국엔 다 잃게 되더라고요. 아,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터집니다. 지난 하락장에서는 루나 사태도 있었고요. 좀 되게 심각했죠. 그리고 FTX 파산 문제도 있었고 여러모로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항상 하락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터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빌딩을 샀다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20억을 내 돈 들어가고 80억을 대출을 받았다.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왔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 100억 하던 빌딩인데 너무 떨어져서 70억이 됐다. 그럼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은행에서 대환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나는 빵원인데 이거를 10억을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경매 넘어가고, 법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인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게 4년 주기가 좀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거를 좀 잘 맞춰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쉬운 편이긴 한데, 근데 올해는 약간 좀 변형되고 있죠. 좀 빨라지고 있기도 하고, 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는 4년 주기를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장에선 뭘 해도 안 되니까 상승장에만 투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을 판단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10일이든 20일이든 60, 120일, 뭐 200일 이런 이동평균선을 네, 보고, 네, 긴 그 일수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밑에서 받쳐줄 때, 네, 네, 그게 이제 상승장으로 판단을 하면은 1차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121선이 신뢰도가 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올 때 이렇게 꼭 하락 침체장에서 한번 이렇게 겹치거든요. 네, 차트를 좀 잘 보시면 대부분 차트를 좀 잘 모르실 테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하락장이 오면 이게 역배열 상태잖아요. 네, 헐크가 위에 있어서 무거운 상태, 우리가 헐크를 이고 있는 되게 힘든 상태잖아요. 요렇게 있다가 좀 평평해집니다. 음, 횡보하죠.
네, 횡보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돼요. 모이는 거 음, 보이시죠? 네,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급등을 해야 돼요. 조금 오르다가 뭐 이렇게 좀 횡보하고 모이다가 오르다 횡보하고 오르다 횡보하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모이거든요. 네, 요럴 때는 상승장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쭉 벌어지게 되거든요. 어, 그럼 요런 게 상승장이라는 거죠. 좀 음,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지나고 보니까 1월 달에 ETF 승인 나고 조정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정이었죠. 어디까지나. 뭐 지금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네, 걸 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팔았다면 너무 속상하죠, 사실. 그 뒤엔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음, 우리는 그냥 안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조정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요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두려움에 팔아버릴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조정이 얼만큼 갈지는 알 수 없어요. 단기 움직임은 누구도 모르니까. 음, 조정이 깊을 수도 있고 뭐 조정이 얼마 안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상승장이 유지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를 모든 전문가들이 그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장에서 보면 네,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 21년 그래프인데 처음에 이렇게 모이죠. 모였을 때는 예측해서 사면 안 돼요. 왜 예측해서 사면 안 되냐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역배열 상태다가 정배열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상승이겠구나 하고 선진입하면은 그리고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작은 하락 같잖아요. 몇 퍼센트 떨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무려 64%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64% 하락을 보통 사람들이 18일 만에 그것도 못 와,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일찍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초보자들이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게 초보자들의 로망이면서 좀 자만심이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저점부터 음, 2배가 올랐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서 강한국 작가님은 이번 장에서 최저점이 15,500불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2배면 얼마 정도 되죠? 31,000. 네, 3만 1,000달러. 요때 샀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한 3만 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네, 그 맞아요. 다음에 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뭐 한두 달 있다가 어찌됐든 최저점에 2배가 됐을 때 그때부터 매수한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째 바닥을 잡는 거는 초보는 불가능하니까 네, 이게 지표로서 이게 잘 맞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점이 한 15,500 정도 됐죠. 3만 달러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쯤이 3만 달러였는데 3만 1,000달러 되기 전에 사갖고 이렇게 좀 떨어졌던 거예요. 강한국 작가님이. 음, 그래서 다시 오르긴 올랐죠. 뭐 물론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그 뒤에 상승장이 맞긴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로 뭐 30% 50% 이렇게 하락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게 횡보하다가 결국엔 크게 올랐잖아요. 그게 네, 좋은 지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듀얼 모멘텀에서 첫 번째 상승장에만 투자해라. 그럼 상승장이 뭔지 알아보는 지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네, 뭐, 저도 책에 있는 내용 한번 그러면은, 네. 지금, 근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차트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책 내용이 더 확 와닿는데요.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설명을 해서 쉽긴 한데 음, 디테일한 내용들은 진짜 책에 되게 많이 담겼거든요. 맞아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승장 저거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유효할 것 같은데, 특히 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그 중요하죠. 완전 차트를 모르고서 또 알트를 투자한다는 거는 진짜 이 책에서도 네. 그렇고 제가 또 이제 다른 인터뷰 전문가분들 많이 할 때도 네. 단기 투자자분들은 차트가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도 가는 거는 이제 전쟁터에 이제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을 갖고 싸우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약간 네. 여기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단기 전략 부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중장기 전략 따로 있고 단기 네. 전략이 있는데 단기 전략에서 이제 알트코인을 얘기하는데 네. 그 여기서도 이제 보유 기간이 길어도 2주를 넘으면 안 된다. 음. 이런 되게 구체적인 조언이 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은 상승장에만 매수하고 하락장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네. 네. 그러면서
여기도 그게 나와요. 10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다섯 개의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네, 또는 다섯 개가 겹치는 네, 그러니까 다섯 개로 검증하거나 한 개로 검증을 무조건 해서 상승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네, 네,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네. 네, 근데 그 이거 말이 초보분들이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네, 제가 맞아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린 거고, 맞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러니까 20, 60, 121선 중에서 저는 음, 121선을 가장 신뢰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지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부터 백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이 책 보고서. 근데 진짜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넘어갈까요? 조금만 볼까요? 네, 볼까요? 그러면 그 이번 장이랑 지난 장은 해봤으니까 2012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도 반감기가 있었어요. 네, 4의 배수인 해에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피크점이 있었잖아요. 요것도 차트를 이용해서 보면은 아까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모였죠? 네. 모이다가 이제 좀 펼쳐지기 시작했죠. 이 급상승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헐크가 밑에서 받쳐줄 때, 요때가 상승장인 게 잘 확인이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모였다가 한 2018년쯤 돼야겠죠? 2017년, 18년. 요때도 우리나라 그 좀 코인 일찌감치 한 분들이 대부분 2017년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요때도 보시면 세 개의 선이 이렇게 겹쳤다가 상승장이 오면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교차되고 교차되고 요럴 때에는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펼쳐졌을 때 요럴 때 투자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상승장에 투자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러면 상승장 초입이 좋냐? 아니면 상승장이 득에 달할 때가 좋냐? 또 이것도 이 책에 나와요. 상승장이 끝물일 때가 이때 거품이 가장 많이 끼잖아요. 요럴 때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반감기 후 6개월에서 뭐 한 1년 후 요쯤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략 뭐 한 10개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어쨌든 상승장의 끝물에만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상승률이 높은 코인을 알트를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승률이 높은 알트 찾는 법. 아, 이건 진짜 너무 쉽거든요. 2번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거든요. 이걸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다가 코인 마켓캡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코인 마켓캡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7일 상승률로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한국 작가님은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만 투자하라고 네, 권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알트는 솔직히 쓰레기 잡알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라 탑 20 이내만. 20위인 시가총액이 한 6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68억 달러? 그러면 68억 달러로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누르시고 필터 추가해서 시가총액 68억 달러. 이게 필터 적용을 누르면 네, 이렇게 20위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23위까지 나왔네요. 하여튼 뭐 요렇게만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높지? 아, 얘네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좀, 스테이킹 되는, 랩트 트론, 뭐, 랩트 비트코인. 약간 얘네들은 좀 별개입니다. 네. 이거는 뭐,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상승률 상위권으로 보는 거죠. 7일 상승률.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요렇게 세 개를 일주일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략은 본인이 세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네, 알려주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3일 수요일이다. 그럼 4월 3일 수요일 날 이렇게 세 개 코인을 분할해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4월 10일 수요일 날은 또 이렇게 아까 제가 소팅했던 것대로 상위 3개를 또 사고 또 4월 17일 날 또 상위 3개를 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복리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7일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다. 그때는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승장에만 투자해야 된다 그러는데 조정장이잖아요. 네. 어차피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아니라 그냥 조정장일 뿐이니까 요때는 투자를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다 마이너스일 때는. 네. 그렇게 하면은 성승률,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전략을 처음 봤으니까 제가 백테스트를 충분히 안 해봤잖아요. 저도 한 비트코인이 전 고점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10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 가면 진짜 찐 불장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 한번 알트코인으로 한 소액으로만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요 정도 해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어,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니까 그 홍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여기 딱 글로 다 돼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간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그쵸, 100%가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시가총액 22코인 중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오른 코인 3종을 매수하고 이 과정을 매주 한 번 되풀이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나는 토요일이 편한데? 하면 토요일 날 하면 되고, 네. 월요일이 편하신 분은 월요일 날 하면 되고, 요일은 본인이 원하는 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 전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하나하나가요. 맞습니다. 전 이 와, 책이 대단한 게, 음, 이 책이라기보다는 강한국 작가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음, 제가 아까 오타쿠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여기에 있어요. 아, 백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귀찮아서 못 하거든요. 네. 강한국 작가님은 전략을 하나 만들면 그거를 과거 차트 돌려보면서 계산을 일일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뢰도가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강원국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는 멤버분들 네, 보면은 그 전략들을 만든 다음에 네. 다들 이제 거의 이제 덕후 분들이 모이신 거죠. 어, 그래서 그거를 다 공유하시고 계속 테스트하고 실제로 서로 공유해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오타쿠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책 맨 뒤에 이렇게 나와요. 검증된 레시피를 선택해서 그대로 따라하라. 네, 직접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검증된 레시피를 선택해서 그대로 따라하라. 네. 자신 있게 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나는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히 내가 투자하면 그래도 내가 평균보단 낫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한다고 투자를 하는데 막상 실제로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그래. 나는 장기 보유할 거야. 1억이지만, 그래. 그냥 뭐,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거니까 그냥 사자. 이런 마음으로 사거든요. 근데 네. 막상 이게 8천만 원 되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팔아버려요. 음, 이거 장기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네. 장기 보유할 거였으면 좀 더 사야죠, 사실. 8천만 원이 됐으면. 근데 네. 그게 진짜 장기 보유인데, 만약에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일주일씩 보유하는 전략이라던가, 좀 스윙이나 아니면 단타로 가는 게 그런 분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음, 저는 사실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장기적 관점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가 토지 투자자니까 장기 보유가 저는 좀 마음이 편한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알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네. 저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언제 몇 월, 며칠일지 모르겠지만 2024년 중에 알트코인 다 팔아버릴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트레이딩 목적으로 돈을 벌고 다 팔아버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알트코인이 물렸다는 이유로 난 이거 10년 보유할 거야.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감성에 기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철저히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해야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드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승장에 투자해야 된다. 요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상승률이 수익률이죠. 상승률이 높은 코인에 투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부정적인 댓글이 되게 많아요. 예, 꼭지에서 물리려고 이렇게 한다. 음,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개미들의 좀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싸 보이는 코인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알트코인은
철저히 이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알트코인이 이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나마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좀 뭐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알트코인은 철저히 그냥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AI 코인이 있다. 그럼 이 코인이 정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코인의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네.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스캠이고 뭐 더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고 뭐 이런 코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결국에 만약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어찌 됐든 간에 마케팅을 되게 잘하고 있는 코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녀석이 앞으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케팅을 이제까지 뭐 투자자도 변변치 않고 마케팅을 되게 못하는 코인이 갑자기 잘한다. 저는 이런 게 현실에서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고 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저는 뭐 실전 투자자니까 강한국 작가님이 백테스트를 다 돌려보면서 검증을 이미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냥 이거는 믿고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아, 상승률이 높은 게 물론 되게 쓰레기 같은 코인, 아예 안 오르던 코인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게 어디까지나 통계적 확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르던 게 더 잘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라는 면. 음, 근데 우리가 도박장에 가도 가능성 높은 거를 계속 옳은 선택을 하면 큰 수익 법칙에 의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수익률이 더 높고 이 손익비가 더 높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시드를 넣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에 의해서 경쟁률 있고 가능성 높은 쪽 우리는 계속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상승률이 떨어지는 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좀 그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책에서 네, 본 거 같은데, 이거 제가 지금 바로 찾기가 어려운데, 그 알트코인으로 이제 요 상승률이 좋다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일주일 단위로 네, 찾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런 면도 있죠. 네,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 네. 손절도 하면서. 아마 손절은 안 하고 그냥 일주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손절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일주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수익률이야. 네. 그럼 그때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책, 그러니까 뭐 전략들은 되게 많은데 이 네. 책에서 그러니까 손절을 해도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보유 기간은 뭐 꼭 일주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이 책 봐도 나오거든요. 2주일 동안 보유해도 되고 4주일 동안 보유해도 되고 뭐 이 책 보면 나오는데 저는 일주일마다 갈아타는 게 저는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아서 네, 네. 저는 적정한 시기에 뭐 한두 달씩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또 이 얘기 들으면 지금 바로 또 이렇게 매수하실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좀 많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폭이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상승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하락이 물론 내일 당장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 있다 반등할지 한 달 후에 반등할지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듀얼 모멘텀 전략을 쓰실 분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을 때 그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장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전고점이 한 7만 4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백만 원? 네,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를 뛰어넘을 때, 뭐 이렇게 가다가 뛰어넘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 저는 이 듀얼 모멘텀 전략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상승장에 잘 오르는 알트를 사면 되니까 아까 일주일간 가장 많이 오른 거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좀 사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책의 내용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네네. 뭐 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300 정도 투자하면 되니까 어, 조금 가공해서 이 책에서는 탑 20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그 100위권 이내에 있는 코인으로 한 5종목 정도 해볼까. 그 어, 신규 상장 코인 위주로 좀 어, 약간 변형해서 기출 변형이죠.
와,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 뉴스 보면 네. AI 코인, 뭐 RWA 코인, 막 밈 네네. 코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터링을 돌려서 하실 거예요. 네네. 그 종목 추천하기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냥 어차피 이거는 그냥 데이터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예, 뭐 제가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약간 제 스타일로 변형을 한 거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탑 100위권까지 강왕국 작가님의 전략은 네, 탑 20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백테스트를 다 돌려본 거고요. 예, 제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려는 거는 100위권 이내 코인을 5개 그리고 신생 코인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 신생 코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뭐뭐가 나오냐면 코어를 한번 볼게요. 예, 뭐 상승률 이렇게 높잖아요. 코어 코인을 보면은 여기 전고점을 아직 못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고가를 쓰고 있는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라서 얘는 제끼입니다. 7일 상승률 중에서 차트가 신고가가 아니니까 코어는 제끼고 MNT, 멘틀 코인인데 멘틀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얘는 포함하고 그리고 팬들도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서 헤이즈라고 되게 흑인이신데 되게 투자 인사이트가 엄청난 분이 있으세요. 엄청난 인플루언서거든요. 예, 트위터에서 되게 감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되게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신고가를 엄청나게 쓰고 있죠. 저는 이런 것만 5개를 좀 모아볼까 합니다. 상위 5개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AI랑 뭐 AI, RWA, 뭐 밈코인 그리고 요즘에는 코인베이스 체인이 베이스 체인이거든요. 뭐 그리고 뭐 솔라나 계열 밈 뭐 이런 게 뭐 다 포함된 네, 그런 게 대부분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죠, 그것도. 여기 아, 멘틀 코인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는 좀 오래된 거고 도구 이펫이라는 이게 솔라나 계열 민 코인이거든요. 라이트코인 좀 오래된 거고 비트게 토큰도 당연히 오래됐고 뭐 주피터 뭐 이렇게 하면은 한 4개 뭐 하나 더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신생 코인 위주로 5개를 저는 비트코인이 신고가 찍을 때 그러니까 74K를 74,000달러를 넘어설 때 그때 알트코인에 한번 100만 원씩 5종목을 한번 투자해 보려고요. 와.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이게 진짜 이런 걸 제가 몰랐는데, 네.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이게 다 그 백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차트를 엄청 많이 돌려보고 코인의 역사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럴 때 투자를 했다면 벌었을까 잃었을까? 100% 버는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진짜 전혀 없고. 근데 만약에 10개를 투자했을 때 한 두세 개는 10배를 가고 나머지 한 7, 8개는 그래도 한 2, 30%는 오른다. 어. 그런 게 백테스트가 되면 그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 알트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하지만 저 어려운 게 종목 선정이잖아요. 종목 선정 기준은 최근 7일간 많이 오른 거. 요걸 음.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그래 승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진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알아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전략들이 이 책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 전략이 있어 싶을 정도로 한 모르긴 몰라도 한 2, 30개 정도의 전략이 나올 거예요. 저는 네. 그 중에서 한 두세 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을 뿐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책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100%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전략 하나만 얻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와가지고 언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강한국 작가님이 아니니까 강한국 작가님의 진짜 의도와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고래동 공부에서 4월 달에 강한국 작가님이 오시거든요. 네. 오시면 이제 강의를 뭐 줌으로
뭐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줌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좀 다 물어보려고 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강한국 작가님한테 책을 읽고서 혹은 뭐 평소에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뭐 유튜브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으면은 저희 고래동 공부 오시면 직접 줌으로 수업하면서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래동 공부 들어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료도 3개월 해서 16만 9천 원이거든요. 3개월 동안 강의가 거의 뭐 한 열 몇 개, 13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야기하고 옹달 대표님도 자기 개발하고 투자 관련된 얘기를 매달 한 번씩 해주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4월 달에는 강한국 작가님과 미주부님 모시고, 이 빗소영 대표님은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아웃풋 독서에 뭐 되게 고수시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도 오시고, 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저 맨날 듣거든요. 시황 방송은 진짜 짱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네, 오태민 작가님도 오시거든요. 이 모든 구성이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이면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불장이 한 4년에 한 번씩 오니까 이런 기회에 공부하면은 2024년에 좀 수익을 좀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그 대표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진짜 이게 진짜 강연도 듣고 책도 읽고 막 해야 된다고 드는 생각이 이 강원국 작가님이 책에 들어가는 말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네. 아직은 인생 역전을 할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 음, 그러나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다. 이번 상승장은 짧으면 1년, 길어야 1년 반 정도 남았다. 이 짧은 기간에 최대한 수익을 내야 한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강한국 작가님, 저,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요즘에 코인 방송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자주 보거든요. 지금은 코인 불장인데, 지금 코인 투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음, 얘기를 되게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사실 어렵거든요. 비트코인도 어려운데 알트코인 사실 더 어렵죠. 네,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테스트 얼만큼 된 거냐. 이렇게 되면 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대답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